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벌써 34회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의 목표를 세웠죠. 그죠? 처음 세웠던 그 다짐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어져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나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 합격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볼 때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는 부동산이 있죠. 그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이름도 궁금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학교를 어디에 졸업했고, 아니면 뭐 취미가 무엇일까 궁금할 거예요. 그죠? 이때 세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그러면 제 나이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주민등록증을 보면 되겠죠. 그죠? 이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 등본이 개인을,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내가 돈을 좀 벌였다 이러면은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서 여생을 즐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이 전원주택을 매입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이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토지의 형상,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 수 있어요. 구청에 가서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이 토지의 면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죠. 훗날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다면 개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개업을 하면은, 몫이 좋은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무실을 열 때 그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있고 전세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소유자로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 건물 주인이 이 토지의 면적이 100제곱이라고 했어요. 그 면적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되고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은 크게 6개가 있죠. 그죠? 그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법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그 우리 과목의 제목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부동산이 뭐냐? 공시가 뭐냐? 법이 뭐냐? 여러분들, 부동산은 그냥 가볍게 토지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시라는 낱말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공시는 공고와 뜻이 같아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반상회를 한다. 그러면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죠. 그죠? 그게 공고죠. 그죠? 공고. 그러면 이 공시도 알려주는 게 공시입니다. 그럼 법은 법이에요. 그러면 연결을 시키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가 있냐? 2개가 있습니다. 2개. 하나가
등기법이 있고 하나가 지적법이 있어요. 이때 등기법의 정확한 이름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이 지적법의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해요. 그럼 수업 시간에는 그냥 등기법, 지적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할 때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해요. 그럼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알려주고자 한다 이 말. 그런 말을 역으로 말하면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가 뭐냐? 그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될 거예요. 부동산 표시 이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소유권, 소유권 외. 소유권은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송윤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외에는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혹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소유권 외예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장부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자, 두 번째. 이 지적법에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할 때 지적 공부예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대장이다, 도면이다.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들어봤어요. 그죠? 그게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가는 게 뭐냐 이러면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먼저 이 부동산 표시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이 있죠. 그죠? 이게 제 시골의 본가입니다. 본가. 이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집이 있다면 이 집에 자기 집의 주소 있죠.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기 집의 주소. 그럼 여기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류일동 100번지 대 300제곱미터 목조기와 단층주택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자기 집의 주소입니다. 주소. 그러면 여기서 경남 김해시 장류 1동 이래 나오죠. 이걸 소재라고 부릅니다. 소재. 그 다음에 백이 있죠. 이걸 지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약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거를 그냥 읽을 때는 주소입니다. 주소.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배우기 때문에 주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재라는 표현을 쓰고 번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냥 소재 지번은 사람으로 치면 주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가 있죠. 이거는 지목이 되죠. 그죠? 우리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토지의 종류는 28개가 있고 이 28개는 국가가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집 있죠, 집. 집의 지목은 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300제곱 있죠. 이건 면적이죠. 그죠? 면적. 그 다음에 목조, 기와 이래 나오죠. 이게 구조입니다. 구조. 즉 집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러니까 나무로 지었느냐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그럼 나무로 지었다면은 여기에 목조, 기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그러면 오늘날의 컴퓨터 집이라면은 콘크리트 구조. 이러면 목조, 기와 구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층 주택 있죠. 이게 종류입니다. 종류. 그럼 여러분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런 거를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걸 부동산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업을 할 때는 낱개로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쳐서 부동산 표시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자가 나와 있죠.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죠. 이 집이 만약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위에 있는 이것을 부동산 표시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권리 관계입니다. 여기에 소유권, 이것은 소유권 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러면 그 부동산의 부동산 표시를 알고 싶다. 소유자를 알고 싶다. 그 부동산의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다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등기부 등본에 경남 김해시 장유일동 이게 소재다 이 말이죠. 102조 이게 지분이다 이 말입니다. 건물 번호가 있으면 써주면 돼요. 그죠? 목조 기와 이래 나와 있죠. 이게 구조죠. 구조. 단층주택 이게 종류입니다. 종류. 150제곱미터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권 보존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즉 소유자가 누구이냐 송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부동산의 부동산 표시를 알고 싶다. 소유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게 국가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만들어서 그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제도가 공시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봤죠. 그죠? 이제는 토지의 표시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도면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 도면을 해독을 할 때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72에 2, 72에 3 이래 나오죠. 이게 지번입니다. 지번. 그 다음에 여기에 차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목입니다. 그럼 여기 차라고 나와 있다면 지목은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목이 공장용지가 된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죠. 그죠? 경계. 그러니까 경계는 도면에서 선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선이잖아요. 그죠? 선. 그 여러분들 이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있다면 여기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렇게 되죠. 그럼 좌표는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XY 좌표 있죠. 이게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건, 자,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럼 여기에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공부죠. 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라는 말은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가 없죠. 그죠? 차이가 난다. 그럼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의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는 없죠. 그죠? 차이가 난다. 이 말. 그럼 여기서도 자 보세요. 등기부에서는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를 공부한다. 여러분들
지적 공부니까 땅 지자거든. 따라서 지적 파트에서는 건물은 배우지 않습니다. 토지만 배워요. 그러나 등기에서는 토지도 배우고 건물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권리관계에서는 자 여기에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소유자 외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에서는 있죠. 소유자만 등록을 한다. 저 소유자 외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등기는 부동산을 배우고 지적은 토지를 배우고 등기는 소유자도 등기를 하고 소유자 외도 기록을 하지만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기록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입니다. 이때 자 여기에 여러분들 등기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집을 사고 팔 때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이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사법부. 그럼 지적사무는 좀 전에 지적은 대장과 도면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러 지적도를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강남구청에 갑니다. 구청. 이 구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 된다 이 말이죠. 관장 부서가 달라요.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고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 할 때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라면은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에 나오는 지목하고 여기에 나오는 지목하고는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 어떡할 거냐? 자, 이때 이 부동산 표시, 토지의 표시는 무엇이 기준이냐 할 때 지적공부가 기준입니다. 그럼 만약 여기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여기도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면 문제될 게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지목이 대로 돼 있다면 지목은 토지의 표시고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거는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뭐냐 이러면은 하나는 이 두 개가 불일치했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고 하나는 변경입니다. 변경. 만약에 지목이 변했다, 소유자가 변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고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볼 때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었다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유자가 을로 나와 있어요. 자, 소유자는 등기부에서는 소유자가 갑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지적에서는 소유자가 을로 등록이 되어 있죠. 이때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입니다. 그럼 정리를 할 때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기준이고 권리관계는 등기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본다면 자 보세요. 만약 이 밭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의 지목이 밭입니다. 밭인데 이걸 한자로 해서 밭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목이 전이죠.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입니다. 일치입니다. 그런데 밭인데 허가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냐?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변경이 되는 거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서 대로 고쳤죠. 고치면 여기는 대잖아요. 여기는 전이잖아요. 불일치죠.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알리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알려주는 것, 이걸 등기 촉탁
촉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서는 지적 공부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에요.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는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입니다. 이 권리관계는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등기필 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때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우선이고, 그럼 토지 표시에 변경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먼저 정리하고 등기소에 알린다. 이걸 등기 촉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이 알리는 걸 등기필 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갖고 1년 동안 저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등기 촉탁, 내려오는 거는 등기필 통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요약서에 남아있는 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자, 하나는 지적이고 하나는 등기죠. 그죠? 이때 지적은 근거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제가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등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적에서는 사실관계, 여기서 사실관계라는 게 토지의 표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적은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가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우선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에서는 토지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자가 땅 지자입니다. 건물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에서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담당 기관은 제가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 아래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에 관한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국가입니다. 국가. 그러면 거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래에 보니까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놓는 겁니다.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담당을 하고,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부동산 공시법, 우리 과목의 제목을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좀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다. 하나는 등기부, 하나는 지적 공부입니다.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관장을 하고 지적사무는 행정부에서 관장을 해요. 따라서 관장 부서가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이때는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여러분들 등기부를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만든 후에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번호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나갈 때도 등기 파트를 먼저 배우느냐, 지적 파트를 먼저 배우느냐, 지적 파트를 먼저 배웁니다. 그거는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이 지적 파트에서는 크게 4장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등기는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치중이 돼 있어요. 권리 관계 중심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나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적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적, 두 번째는 지적 공부, 3번째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4장에는 지적 청량입니다. 그럼 1장의 지적에서는 용어 정의를 배운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네 개는 있잖아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는 용어가 이 네 개입니다. 그래서 지적 소관청, 지적 공부, 토지의 표시, 토지 이동, 이 네 가지를 지금 정리를 해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적 소관청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지적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 그 아래에 국무총리, 그 아래에 장관이 있죠, 그죠?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에 관한 담당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있어요. 그 아래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을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죠. 특별자치시장, 여기 시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특별자치시장이 우리나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럼 또 여기 시장이 있죠. 그럼 여기서 김해시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해시장이 있죠. 군수 있죠. 여기 삼청군 이러면 그러면 군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에 구청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안양시 동안구죠, 그죠? 그러면 이 김해시와 비교를 하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안양시는 구가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구가 있는 시에서 지적소관청은 안양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김해시는 구가 없는 시죠, 그죠? 그러면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구가 있는 시에서는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용어를 사용할 때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였죠. 그죠?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가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가 대장,
하나가 도면,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대장의 종류는 4개가 돼요.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종류가 4개입니다. 도민의 종류는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부를 해요. 이때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는 장부는 대장이에요, 대장.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려 놓는 건 도면입니다,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경계점 좌표등록부다, 이 말.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대장은 문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이게 토지 대장이에요. 그 문자로 나타낸다는 것은 여기에 글자를 쓴다, 이러면 이 글자잖아요, 글자. 그래서 문자로 나타내는 건 대장입니다, 대장. 자, 그 다음에 도면이 있죠.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 이게 도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왠지 모르게 질서정연하죠. 그죠? 그럼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구나.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분당 신도시를 한다, 일산 신도시를 한다, 평촌 신도시를 한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죠. 그런 지역은 바둑판처럼 나오게 되겠죠.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 그럼 이거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좌표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 이 토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이 좌표로서 측정한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뭘 느끼고 가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좌표로서 측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되느냐, 구불구불해야 되느냐, 반듯반듯해야 됩니다.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농촌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도시 중에서도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용어정의에서 4개를 배웁니다. 하나는 지적소관청, 하나는 지적공부. 우리의 지적소관청은 실양문수, 구청장.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예요. 자,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토지의 표시가 나왔죠. 소재,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죠, 그죠? 지번, 100, 이게 지번이죠, 그죠? 지목,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대죠, 지목이죠. 면적은 100제곱이다, 이게 면적이죠. 경계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면 이게 경계죠, 그죠? 경계. 좌표는 수학에서 말하는 흔히 XY 좌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면 돼요.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라는 용어를 익숙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만약 사람의 표시이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잖아요. 그럼 어떤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일어났죠.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 좀 전에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었죠. 그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토지 이동은
흙을 트럭에 싣고 가는 게 토지동이 아닙니다. 지도 공부에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 중에 하나라도 변하는 걸 토지동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 자 보세요.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 있죠.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러면 소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신규 등록은 생소하죠. 이걸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났다면 처음으로 하는 게 출생 신고죠. 그럼 토지도 처음으로 하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러면 쉬운 예를 들어 본다면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다. 흔히 말하는 서산간척지를 매립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했다. 그러면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이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이 신규 등록의 반대의 성격을 갖는 게 등록 말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바다를 메꿔서 육지로 만드는 것은 신규 등록이고, 반대로 육지가 바다 될 수 있다. 즉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당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죠. 자꾸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육지는 토지입니다. 등록 대상입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육지가 바다가 되면 그 토지의 지적 공부를 없애야 돼요. 이게 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있죠.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이 됐다. 여러분들 사람도 둘로 나눌 수 있죠. 그게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우리 토지도 두 개로 나누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겁니다.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산이라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산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었다, 학교를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러면은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럼 여기서 분할은 한 필지 토지가 있죠. 이렇게 나누는 게 분할입니다.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이 되는 겁니다. 지목 변경 있죠. 우리 집의 토지에 지목이 밭이었다. 허가받아서 집 지었다면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죠. 그게 지목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축척 변경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토지가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고 있다. 이걸 500분의 1로 바꾸어 줄 수 있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1200분의 1이 크냐 500분의 1이 크냐 500분의 1이 크죠.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 주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면의 축척도 아주 정밀한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꿔주는 것, 이걸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걸, 이걸 축척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정의에서는 있잖아요. 지력소관청, 지력공부, 토지의 표시, 토지의 이도, 이 네 가지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토지의 등록은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